일본이 지배당하고 있다. 당장 수년 내에 엄청난 외교 문제로 발전할 듯. 일본 정부는 국내의 외국인 토지 명의를 확인하다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기지 주변에서 상당한 면적이 외국으로 팔려 나갔으며 그것이 중국 명의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한국만 도마에 올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국경 도서 지역은 물론이고 각종 군기지 근처의 명부를 파악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중국과 한국 등에서 약 80여 건의 거래를 통해서 군기지 땅 근처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콩의 SEMP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도쿄는 물론이고 각종 군기지가 위치한 일본의 부지를 중국과 한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집해오고 있었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당황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부동산 매집은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나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2013년 나가사키현에 있는 대마도에 위치한 군기지 땅을 상당히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계 기업이 해상자위대 시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여당에서 국방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소개한 바 있습니다. 4년 뒤 2017년에는 한국은 대마도 땅을 좀 더 사들였고 이는 극우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스시마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인들이 속속 사들이고 있다. 일본 위기라는 사설을 통해서 대마도를 방문한 한국인이 전년에 비해 121.6% 늘어난 26만 명에 달한다며 한국 자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일본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진정으로 우려하는 문제는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마도에서 각종 렌트 사업을 비롯해 여행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투자용인 것이고 군기지 주변을 구입한 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군기지 주변 토지를 일본에서 매입했으면 모를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업용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마도는 옛부터 한국의 땅이므로 언젠가는 수복해야 할 우리의 영토라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한일 관계는 미국도 개입이 깊이 되어 있고 중국과는 결이 다르므로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생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산케이 신문 등 우익 언론 등은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로 지속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사안을 거론하며 경계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을 믿지 못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밤낮 한국만 경계하다가 정작 중국의 본진을 빼앗긴 셈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는 최근 터진 국제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가 될까봐 초긴장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호주에서 땅을 사들인 다음에 법을 활용해서 엄청난 일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과 역사상 최악의 외교 관계가 펼쳐지며 중국의 경제 보복에 시달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시점에 호주인들이 즐겨 찾던 퀸즐랜드의 원시섬인 캐스윅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섬은 중국의 차이나 블룸이라는 개발업체가 구입했고 해당 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업체는 갑자기 호주와 외교 관계가 악화되자 호주 섬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인 출입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이곳의 해변을 즐겨 찾았으며 원시섬인 이곳은 신비감이 감돌아 관광 명소이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개발회사 차이나 블룸은 해변 곳곳에 이 해변을 지나다니지 말라고 표지판을 세우는 등 호주인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이 중국 개발업체는 현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버렸으며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도 못하도록 활주로에 대한 이용도 금지시켜 사실상 이 섬에서 현지인이 퇴출되게 생겼습니다. 분명 땅은 호주 땅인데 중국 회사가 점거하고 있으며 호주 당국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해변을 갖춘 멋진 이 섬이 중국인 전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인들에게만 섬을 오픈하고 중국 관광객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섬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자국에는 외국인 토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토지를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외국의 사유재산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현지인들을 내쫓는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등 현재 중국과 최악 외교관계에 직면한 호주 당국에서는 1:1로 제동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호주 당국에서는 호주 정부가 1:1로 협정을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의 일부 주에서 진행 중인 1:1로 사업을 언제든지 정부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호주에 광범위한 투자를 해왔으며 특히 앞서 거론된 부동산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앞으로는 중국 기업이나 국가에서 투자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흐름은 일본 당국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안기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언제든지 모든 기업을 국가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정치적 리스크가 됩니다. 최근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도 중국 당국의 눈밖에 나서 엔트그룹 상장이 좌절되는 상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일본 내의 중국 기업 부지를 얼마든지 당국이 개입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일본 군기지에 대거로 포진한 중국 기업 부지를 통해서 중국은 일본 자위대를 항상 감시할 수 있으며 때론 일본에 주둔한 미군까지 동시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뻔한 일도 있었는데요. 한 중국 기업은 이미 2016년 당시 미군이 주둔하는 오키나와 남부의 2.4헥타르 면적의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오키나와 시의회가 이를 거절했는데 자칫 중국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센카쿠와 가까운 오키나와 토지를 그대로 내줄 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센카쿠를 밥 먹듯이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매입은 일본의 등골을 서늘하게 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중국이 대규모로 사들이는 토지들이 일본인이 출입 불가능한 영토로 탈바꿈하여 중국의 외교적 알박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군기지뿐만 아니라 홋카이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 중국의 영토 매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장소 역시 언젠가는 일본인들이 자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출입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호주와 중국 외교 갈등에서 그러한 사례가 등장했으므로 얼마든지 중국발 정치 리스크가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도 이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고 웃어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최서단에 위치한 경리열 비열도가 하마터면 중국에 단돈 20억 원에 팔릴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해상의 중국 불법 조업의 50% 정도가 경리열 비열도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며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경리열 비열도가 중국인 손에 들어갔다면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섬에는 불법 어선들이 들끓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며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뻔했습니다. 2014년에 국토교통부가 경리열 비열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현재는 다행히 한국 당국은 경리열 비열도에 저반시설 설치 등 전략적인 중요도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특히 중국에 대해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관련한 법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중국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호주도 중국의 자본이 침탈하여 다방면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은 좀 더 많은 중국인들이 토지와 건물들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부 부동산 취득이 늘어가면서 안 그래도 치솟는 집값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 한국의 큰 면적을 소유하는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늘면 나중에 해당 지역의 중국 관광객을 제외한 한국인들이 사실상 소외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캄보디아, 미얀마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 침투를 해서 해당 지역을 카지노화했으며 현지에 거주했던 상인들도 중국인들이 와봤자 중국 상점만 들어가 이용하기 때문에 직업을 잃거나 현지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신문은 한국과 1대1로를 추진한다며 한국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은근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왕이 부장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중국 공산당 소속 관영신문 등은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관계가 깊어졌으며 한국에도 1대1로가 전개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사드 보복을 했으며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중국은 언제든지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과는 한국에 들어온 중국 자본은 어떻게든 부작용을 낳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죠. 물론 한국은 중국과 가장 큰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기에 매우 까다로운 외교 관계와 경제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만 일본과 호주에서 생기는 문제는 물론이고 현재 국내에서도 중국 자본이 사들이는 한국 부동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